자, 여러분, 오늘도 아주 독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집어드셨죠? 그리고 SNS를 넘기다가 누군가는 오션뷰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누군가는 새로 산 외제차 핸들을 슬쩍 노출하며, 또 누군가는 이번 달 매출 인증이라며 어마어마한 숫자를 올린 걸 보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나요? 와, 대단하다. 나도 동기부여가 되네. 이러셨나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고, 왠지 모르게 입맛이 쓰고, 내가 먹는 편의점 도시락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지 않으셨나요?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 불쾌한 기분. 왜 우리는 이 지옥 같은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 시커먼 속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남들 하나 생각할 때 수백 가지 고민을 거듭하느라 남들보다 얼굴이 조금 더 커져버린 저 얼큰 박사의 생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큰 머릿속 지식을 정리하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비교는 생존 본능입니다. 원시 시대에 내가 옆집 원시인보다 사냥을 못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약하면 내 무리에서 쫓겨났죠. 즉, 끊임없이 남과 나를 대조하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건 죽지 않기 위한 뇌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현대 사회는 비교의 대상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옆집 철수, 뒷집 영희만 신경 쓰면 됐는데 이제는 내 손바닥 안에서 전 세계 상위 1%의 삶과 내 비루한 일상을 실시간으로 비교하게 된 겁니다. 뇌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사방에 나보다 잘난 놈들 뿐이니 우리 뇌는 24시간 내내 너 지금 위험해, 너 지금 뒤처졌어 라고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생존을 위해 발달한 본능이 이제는 우리를 정신적으로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심리학적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상향 비교의 저주입니다. 우리는 왜 유독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의 비교에 집착할까요? 심리학에는 자기평가 유지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보다는 나와 비슷한 분야나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열등감을 느낍니다. 전혀 모르는 할리우드 스타가 1,000억짜리 집을 샀다는 소식에는 오, 대단하네 하고 말지만 나랑 비슷하게 공부했던 동창이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났다거나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에는 밤잠을 설칩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의 성공이 곧 나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지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와 나는 조건이 비슷했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 결국 내가 못나서인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신을 괴롭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교가 만드는 첫 번째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나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물 한 병을 건넵니다. 당신은 그 물을 마시며 옆집 사람은 에비앙 마시는데 나는 왜 삼다수야? 라며 화를 낼까요? 절대 아니죠.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릴 겁니다.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소중한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 사람은 남이 무엇을 가졌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은 그 빈자리를 남들의 시선과 평가, 사회적인 잣대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니 끝도 없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남의 인생을 내 인생의 정답지로 채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오답만 체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잔인한 현실을 짚어보죠. 여러분이 SNS에서 보는 그 완벽한 삶, 그거 진짜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예쁜 각도, 가장 비싼 음식만 골라서 올린다는 걸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걸 알면서도 속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하이라이트 릴 효과라고 부릅니다. 남들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는 거죠.
남들은 매일 파티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지질한 사건, 사고 투성이일까? 자책하죠.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편집된 영화와 실제 촬영장의 무질서를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요.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가짜 이미지에 속아 내 소중한 진짜 하루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가짜인 걸 알면서도 계속 훔쳐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관음증적 욕망과 매몰 비용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의 삶을 지켜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고 그들과 나를 연결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이 올린 사진 뒤편에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 거리가 있고 카드 할부 걱정이 있으며 말 못할 부부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단지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을 뿐이죠. 이제 두 번째 반전을 이야기해 볼까요? 비교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비교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통제감입니다.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 내가 부족한 점을 찾고 그걸 어떻게 채울지 계획합니다. 반면 비교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부족한 점을 찾고 그걸로 자신을 고문합니다. 한 명은 비교를 거울로 삼고 다른 한 명은 비교를 칼로 삼아 자신을 베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칼을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정교한 해결책을 드릴 겁니다. 20분 분량의 대본인 만큼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첫째, 비교의 방향을 수평에서 수직으로 전환하세요. 무조건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게 되면 진작 했겠죠. 인간인 이상 비교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트세요. 나보다 앞서가는 타인과 비교하며 채찍질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1년 전의 당신보다 오늘 당신은 무엇이 나아졌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1년 전보다 책을 한 권 더 읽었나요? 아니면 예전보다 감정 조절을 조금 더 잘하게 됐나요? 타인과의 수평적 비교를 멈추고 나 자신과의 수직적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자존감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단 1%라도 나아졌다면 당신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둘째, 디지털 디톡스가 아니라 디지털 거리두기를 하세요. SNS를 아예 끊으라는 건 현대인에게 사회적 죽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누군가의 피드를 봤을 때 내 마음이 심하게 요동친다면 가감없이 숨기기 버튼을 누르세요.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특정 인물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때 뇌는 그것을 실제 나의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내가 단단해질 때까지는 나를 자극하는 환경으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화면을 끄고 창밖을 보세요. 거기엔 필터 없는 진짜 세상이 있고 당신이 숨쉬고 있는 진짜 현실이 있습니다. 셋째, 당신만의 행복 리스트, 즉 절대적 기준을 작성해 보세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말고 정말 사소하게나마 당신을 미소 짓게 하는 것들 말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신선한 커피 한 잔의 향기, 좋아하는 가수의 플레이리스트,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예쁜 노을 같은 것들이요. 이런 사소한 취향들이 모여 당신의 자아를 형성합니다. 자아가 단단한 사람은 남이 다이아몬드를 가졌다고 해서 내 손에 든 따뜻한 찻잔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찻잔의 온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남의 정답이 아니라 나의 정답을 찾으세요. 그게 바로 비교지옥에서 탈출하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넷째, 고통의 연대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열등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이건 인류의 굴레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부러워하며 서로의 그림자만 보고 있는 셈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교는 조금 우스꽝스러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지옥을 품고 살아가는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아나만 불행하다고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다섯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뻔한 소리 같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감사는 비교와 공존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우리 뇌의 편도체는 감사함을 느낄 때 안정감을 찾고 비교할 때 활성화되는 불안 회로를 차단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점심이 맛있었다. 지하철에 자리가 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이런 사소한 감사가 쌓이면 뇌의 회로가 바뀝니다. 부족한 것을 찾는 뇌에서 가진 것을 확인하는 뇌로 말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어볼까요? 비교는 멈추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그 에너지를 나를 관찰하는 에너지로 돌리세요. 남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해할 시간에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배경 화면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무대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태어났습니다. 조연들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지나가도 결국 스포트라이트는 주인공인 당신을 비춰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엉망진창이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리해 드렸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성공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냥 크게 한번 숨을 내뱉으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그래서 뭐? 나는 나인데. 이 별거 아닌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얼굴은 좀 크지만 여러분의 생각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는 저 얼큰 박사에게 궁금한 심리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댓글창에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뒤통수를 더 시원하게 때려줄, 하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더 깊이 있는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남의 인생 훔쳐보느라 당신의 예쁜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오늘은 다른 누구의 하이라이트보다 더